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출신 국민의당 소속 문화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 분권 강화가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중앙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세입 구조의 개선, 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최우선적인 해결 방법입니다만 세수 구조가 취약하고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중앙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완전한 지방 분권 강화가 그리 달콤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방재정 상태에서는 지방 분권이 결코 득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스스로 재정 운영 능력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채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든다면 전라북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이후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 현황과 재정 운용 실태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한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정 상태를 명확히 확인 분석하고 작은 실마리라도 풀어나가도록 대책을 세워서 열악한 재정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전국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발표했는데 올해도 역시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22.28%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에 이어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인데 반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4개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6년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남원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고 14개 시군 중에 200위가 넘는 지자체가 순창, 무주, 부안, 임실, 진안, 장수, 고창으로 7군데나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재정 건전성이 낮고 정책적 자율성과 활동성이 떨어진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내 지자체가 충실한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안과 감소로 세 수입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는 증가하다 보니 중앙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전체 예산 규모 중 자체 사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였습니다. 전국 평균 41.3%에 비할 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비중이 낮은 만큼 정부 보조사업 비율은 또한 전국 1위로 53.3%였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의 재정 상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나쁘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주는 찔끔 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는커녕 현상 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자체 재원을 늘리는 길이 최선이지만 자체 재원 상황 역시 암울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중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진안, 장수, 임실, 부안의 경우에는 자체 수입보다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도내 시군은 매번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내세워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바꾸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해왔지만 실상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러한 재정 불건전성 사실들을 자치단체 스스로 상황 인식과 파악도 못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치적성과 선십성 행정으로 인해서 재정 불건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빛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라북도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까지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각종 사업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쉽게 간과해버리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를 넘는 지자체가 무려 7군데나 됩니다. 지사께서는 재정 자립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재정 건전성 향상 없이 만약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 현재 중앙재정 지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존립자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1위를 차지하는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족한 수입을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 운영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 정도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혁신, 공기업혁신, 재정 분석 등을 평가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주고 법령 위반 등 감사, 적발 사항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3년 6개 지자체 합산 11억 원, 2015년 4개 지자체 합산 8억 7천만 원, 2017년 5개 지자체 합산 13억 5천만 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재정평가 결과에 따라 총 36억 원까지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가 재정 운영 계획을 얼마나 허술하게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법령 위반 과다 지출, 수입 징수 태만 등 재정 건전화 불이행을 이유로 감사에 지적받아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총 54억 8,600만 원이나 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체가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15년 11억 1,600만 원, 2016년 40억 7,900만 원, 2017년 54억 8,6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도 매칭할 지방비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형편인데 잘못된 운영으로 예산의 감액 조치까지 받는 것은 분명히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 없이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로 인한 세 수입을 증대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던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 스스로 고정비용을 줄여 군사를 빼는 노력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54억 원의 감액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절감, 업무 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청사의 관리 운영비 절감, 민간 위탁금 절감 등의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127억 원 중에 42%인 53억 원을 절감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청사 관리비 등 소비성 재원을 절감해서 재정 건전성을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 증가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간과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저감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고 당시 지사님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공공건물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공건물의 신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라북도의 지도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과 비교할 때 2016년 말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자주재원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비율은 평균 15.1%에서 16.2%로 1.1%가 증가하였으며 3년 동안 무려 9개 시군에서 공공건축물 관리 비용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기준에는 유지관리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무주 장수 2군데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군데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동의 면적 371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 인원만 2,049명이며 인건비, 시설, 보수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총 1,496억 6,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등 현재도 엄청난 비용이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시급성과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적성,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의 수는 253개 동에 이르며 연면적 24만 2636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 동안 건물 신축에만 무려 3,676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세수익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묻지 마식 공공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고정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의원의 2014년 도정질문 이후 민선 6기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30%에 육박하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 악화는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전라북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전라북도의 재정투자 심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재정투자 심사 현황을 보면 민선 6기 이후도 재정투자 심사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온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민선 5기에 비해서 2015년 90.9%, 2016년 90.7%로 통과율이 상향되어 전라북도의 재정투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재정투자 심사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발목을 무조건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자주재원 확충의 자구적인 노력과 늘어만 가는 유지관리비 증가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재정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건축 행위와 무분별한 개발을 심도 있는 재정투자 심사로 필터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고정 지출 비용을 증가시켜 재정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금처럼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각 시군의 자주재원 목록, 공유재산 목록, 유지관리 고정지출 비용 목록, 인력 배치 목록, 공공건축물 현황 목록 등을 DB로 구축해서 재정투자 심사 시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재정투자 심사로 각 시군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과 재정 건전성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공공건축물 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 2,500개의 공공건축물을 보유한 요코하마시에서는 2000년도에 공공시설의 장기 수명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가 적절한 유지 보존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톡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여 공공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공공시설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갱신과 수선 주기를 예측하여 중장기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시 사례의 핵심은 주민 이용 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사후 수습이 아니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획 예방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관리로 인해 예산 절감 그리고 노후 건물의 안전관리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보다 강화해서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을 필터링하여 14개 시군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이나 충청북도, 제주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재정투자 심사 시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적합한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도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하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만큼 각 시군의 지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투자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본의원은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재정투자 심사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와든 공공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 시군의 진영 실태에 맞는 건축물, 공기재단 유지 관리 기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건축물들에 대한 사용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현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B화된 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공공 건물의 장기 수요와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갱신과 수선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중단기 이용 계획과 고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안정된 이후에는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절반으로 확대해서 공공시설물 장기 수요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7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근본 고정 기준을 계기로 통계로 밝혀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여 지시를 기대하면서 고정 기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대 공격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대와 관련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도와 14개 시군의 자주재원 확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세수 기반 확충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낙후를 거듭해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과목을 신설할 수도 없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도가 중단기적 관점에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생명,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관광산업 등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우리 도내 산재에 있는 수많은 공단, 새만금 산단, 국가식품 클러스터, 탄소산업 관련 산단 등을 통해서 기업들을 도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수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와 함께 상습 고액 체납자 제재 수단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율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관리 강화를 통한 세유수입 확대 등 노력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는 국세,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자주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세수 기반 격차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낙후 지역의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신설 예정인 제2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경우를 가정을 하면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세입 보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 지방 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새 정부 공약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7대3,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세수 기반 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면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국세 수입은
전국의 0.9% 수준으로 어떤 세목을 이항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와 협력을 해서 지방세의 공동세화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과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역 균형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성 재정 절감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도와 시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54억 원의 감액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액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정부 합동감사가 실시되는 자치단체의 감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 도 4억, 시군 50억 등 54억 원 역시 2015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행히 좀 더 큰 틀에서 재정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에서는 재정 수요 발굴 노력과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올해 보통교부세 증액은 전국 광역도 중 최고인 937억 원이 증가한 총 7,757억 원을 확보했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외부 채무 전액 상환으로 빛이 제로인 도가 됐고 행자부 주관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수상 등 재정운영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감사 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한 푼이라도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공사, 용역 등 취약 분야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소비성 재원을 절감해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경상비 절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올해 14억 1천만 원을 편성해서 기준액 16억 7천만 원 대비 2억 6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는 무분별한 행사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 축제 예산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고 신규 행사 축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평가 실시와 함께 모든 행사 축제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례 반복적 행사 축제에 대해서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과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성 재원의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공공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신규 사업을 필터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이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체육시설 이용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들도 재임 기간 동안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시설물을 늘리고 있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유지관리비도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 향후 유지관리, 재원조달 방안, 주민 민원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3년 투자심사규칙 개정 이후부터 투자심사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청사신축과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심사 주체를 상급기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2014년 도정질문을 해주신 이후부터 현장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 형량하는 것과 지방자치의 시군의 자율성 확대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건축물은 사업수지 전망, 기구 및 조직 등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공공건물 유지관리 현황을 토대로 DB가 구축되면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심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서 심도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 기법에 대한 교육 등 공공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투자 심사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공공투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고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산하출연연구기관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도의 투자심사 건수, 타시도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 수명화 교육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DB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정투자심사 시 해당 시군의 재정 상태와 함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을 함께 분석하는 등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어 사례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장기 수명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공공건축물에 관한 취득관리는 시장구수의 고유 권한으로 현행법령상 도에서 직접 시군의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등을 시군에 전파를 하고 중앙부처 등의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